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사법부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의 정치 중립화, 검찰의 정치 중립화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 전체의 중립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꺼낸 거는 이탄희라고 하는 판사가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은 군부 독재, 군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군 출신인 사람은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만 국방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그게 무슨 이념인가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이 있죠. 그런 국민이 대표를 뽑은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국회의원이죠. 근데 그중에 국가 행정부를 이끄는 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에는 누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국민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 물론 군인도 국민의 일부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은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군국주의로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민 전체를 다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국방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은 국민은 대다수가 민간이니까 반드시 미국은 민간인을 임명합니다. 네? 근데 이 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이 강하다 보니까 군 출신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참의장이나 이런 진행본을 바로 옷을 벗겨서 민간인 자격을 가진 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형식상에 그걸 문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국민화가 맞다고 봅니다. 문민하고 무민을 나누는데 그건 옛날 봉건적인 발상이고요. 자꾸 문민이 무민, 군인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동등한 국민이고요. 국민이 무나 문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죠. 오로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방부 장관에 반드시 국민을 임명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강한 데다 보니까는 군인 출신을 임명할 때는 10년 정도 예편하고 지난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야 군의 시각으로만 군을 봐서는 안 된다. 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국민 집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총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감시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그 역을 대행하는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전체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군의 정치 중립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도구가 군이 돼야 되지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군이 되면은 그건 군부 독재고 군국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씨를 비롯한 이 정부 세력들이 과거에 군부 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정경도 장관 이후, 물론 그 전에 해군 장관 있을 때도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계속 약해져 갑니다. 그건 민주화가 아닙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군을 만드는 게 군의 민주화인데 이상하게 약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탄희 판사가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사법부는요, 재판을 하는 데는 검찰도 그렇지만 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자기네끼리 파당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치 중립화를 위협한 걸로 한화회를 많이 꽂는데, 한화회, 알짜에 꼽았는데, 똑같이 사법부에 그런 특수한 자기 이익 집단이, 뭉치는 집단이 있게 되면 그 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유리한 대로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판사들이 자기네끼리 공부 좀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모여서 이렇게 파당?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파당으로 보이는 게 과거에 우리법연구회,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좀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작년인가요? 법관대표회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에, 법원에는
그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장판사 뭐 이런 판사들, 법원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라인이 있고요. 또 이거는 재판을 하는 거고 또 법원 고유의 임무, 행정 임무를 돌리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직에서 법원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평판사 중심으로 판사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주장했습니다. 탄핵할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판사들이 있다. 네. 기존 조직을 무시하고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걸 한 거죠.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겠지만 정의라 그러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 제법 시끄러웠습니다. 뭐 그래갖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사법부의 수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뭐 그 사람 잘못했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정화하는 거 사법부의 행정부의 신여가 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이라면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정치로 나와서 뭘 하겠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정치의 예속입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러겠죠.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 뭐 사법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 역시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검찰이나 재판부에 가게 되면은 간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울법대 중심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겠고 또 그분들이 더 우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더 조금 뽑을 때는 더 많았죠. 거의 서울법대 100%라고 할 정도로 간부들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특정 학교로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YS가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자 그랬는데 뭐 로스쿨이 잘했다 못했다 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다양화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특정한 세력들이 딱 인사권을 쥐고 나가버린다.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인사권은 나한테 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사권 나한테 있다. 자기 세력만 쫙 심겠다 그러면 이건 개판되는 거죠, 나라가. 네. 독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들이 정치권과 연결돼서 바로 정치로 오겠다. 이건 문제죠. 또 경찰 출신들이 또 정치에 예속돼도 안 되죠. 국정원도 안 되죠. 이 정부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약화시켜 놨는데 지금 법관회의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 사람들이 판사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네 그 내부망에 올렸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주제는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군인 출신들도 한 10년 동안은 지나야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개인의 주장, 개인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더 큰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군인들이 바로 옷 벗으면은 장관을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도 좀 상당히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전임 해군 출신 장관 같은 경우는 총장 끝내고 한 몇 년, 10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야인으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자 이겁니다. 똑같이 저는 판사, 검사 출신들 이 사람들도 옷을 벗으면은 한 10년 정도는 정치에 못 나오도록 제한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정치에 가게 되면은 정치 권력과 또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네 세력만 법원에서 쭉 키우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측이고 뭐 추정이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자꾸 파당화, 정치화되고 안 되죠. 그거 하지 말자고 사법개혁 주장하면서 전임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자라고 했던 세력들이 자기는 정치에 와. 네. 당신이 하면 뭐고 내가 하면 정청이고. 예, 이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룰을 딱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이탄희 판사가 정치에 간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이 나오는데 뭐 본인은 정치하시려면 옷 벗고 나와서 좀 이따가 하든지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는 평시에는 법을 다루는 판사, 검사, 특히 검사가 제일 셉니다.
그다음에 유사시가 되면 총칼을 가진 군이 제일 셉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쟁을 안 하는 사회로 오래 오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검찰공화국 얘기 나올 정도로 검찰 하나 잡으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국정원 뭐 사실 검찰권 이용해서 군을 잡으려고 하다 실패한 게 노무현 정권이었고 지금은 상당히 잡고 있죠. 그 최강욱이라고 하는 요새 시끄러운 그 양반이 옛날 노무현 때 그런 거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딱 죽인다. 안 되죠.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잘 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왔고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자 판검사 출신, 경찰 출신 이 사람들은 중립화를 하던 사람이니까 정치랑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에 어느 정당 가는 것도 제한을 하자 이겁니다. 일정 기간은. 10년이 너무 길면 5년으로 하든지 뭐. 왜 군인들은 전역하고 나면은 자기와 관련된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지금 취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인권 침해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판사들은 왜, 검사들은 안 하냐 이겁니다. 경찰들은 왜 안 하냐 이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조직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은 거를 뭐 한풀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조직 내에서의 개혁이 안 되니까 정치를 얻고 하겠다 그런 뜻이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지 마라. 왜냐? 자기의 독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아무도 안 알아줘. 판사라 그래도 검사라 그래도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당신 이거 해결해 주면 변호사니까 돈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뢰 입장이 돼봐야 생각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오만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이렇게 물 먹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군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탄이라고 하는 판사가 자기들끼리 법관 대표 회의를 하고 또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할 때는 파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뭐 꾸역꾸역 정치로 나온다니까 자 그럼 민주주의 하자. 근데 당신들은 원래 정치 중립화에 된 사람인데 특정 정당에 가서 뭐 하겠다.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좀 자숙 세상 법관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세상을 넓게 보도록 좀 야인정 생활 좀 해보고 하자. 이런 제도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독재는 막아야 됩니다. 네, 독재는 막아야 됩니다. 독재를 해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와서 끌고 나가기를 기대하는데요. 그거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어렵죠. 독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미스를 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뭐 북한과도 상관없이 밀리고 나가는 독재하고 어리숙한 거는 굉장히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세력이었으니까 진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하려면 한번 정치에 나오기 전에는 10년, 너무 길면 한 5년이라도 일단 우리 법을 만들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에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 이탄희 씨, 저 혹시 국회에 가면은 당신이 한번 이런 법 만들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